오늘은 이제 FSK하고 오늘 이제 이걸 다 끝낼 거야. 다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뭐 다른 거 좀 간단하게 현재 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하여튼 뭐 오늘 다 끝내봅시다. 뭐 할 거는 그렇게 많이는 없어. BR 퍼포먼스 오브 FSK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게 BR 퍼포먼스를 하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수신기가 코히어런트일 때는 구하기가 쉬워. 근데 non coherent일 때 이게 BR 퍼포먼스가 달라진다고. 근데 코히어런트일 때는 우리가 이게 FSK가 오소고날 하다고 했으니까 Q 펑션의 루트 EB 오버 N0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안 쓴다고 그랬지. 왜냐하면 이건 뭐 이거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 사용 안 한다고. 왜냐하면 이게 나오려면은 코히어런트를 해야 되는데 했어. 김지은이 출석 체크했어. 이건 사용 안 한다는데 왜 그러냐면 코히런트는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 세타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해놓고 FSK를 쓴다는 거는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이야. 그걸 했으면 PSK로 가야 된다고. 음. 그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고 non 코히런트가 이제 중요하긴 한데 non 코히런트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 이 디라이브 하기가 유도하기가 이 BR을 유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BR 이 ASK에서도 BR 유도가 굉장히 어려워. 이게 왜 어렵냐 하면은 잘 보면은 잘 봐. 이게 BR을 구하려면은 최종적으로 BR을 구하려면은 BR을 구한다는 거 확률을 구한다는 거죠. 확률. 뭐 확률을 구한다라는 건데 이 확률이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 물론 우리가 지금 뭐 할 때는 물론 0을 보내냐 1을 보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데 우리가 보통은 0을 보내냐 1을 보내냐는 뭐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 결국 랜덤 베리어블 뭐 R0 요 디션데리 직전의 상태 여기에서 이게 두 개로 나뉘잖아. 뭐 S1 더하기 N0 1을 보냈을 때 0을 보냈을 때는 뭐 S2에 플러스 N0에 0을 보냈을 때 이렇게 되는데 뭐 이게 1을 보냈을 때는 0을 보냈을 때 물론 S1 값은 달라지지만은 뭐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결국은 뭐냐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 자꾸 N0에 N0에 이게 랜덤 베리어블의 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거의 확률적인 성질이 중요한데 코히어런트에서는 N0가 구하기가 쉬워. 이거는 왜냐하면 N0라는 거는 NT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여기서 잘 보면은 요게 이제 이거 봅시다. 이게 코히어런트 디텍션인데 여기서 안테나 들어와서 이제 뭐 이게 이제 매스 필터처럼 돼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코사인을 곱해 줘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만약에 NT만 봅시다. NT만 들어가서 보면은 뭐 이쪽 패스로 들어간다든지 이쪽 패스로 들어갈 때 이게 다 곱하기하고 뭐 인테그럴하고 다 리니어 오퍼레이터야. 리니어하다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값이 이게 여전히 가우시안은 보통 대문자로 쓰니까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돼. 이게 랜덤 베리어블이 된다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NT가 쭉 와서 인테그럴 하고 곱하기 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곱하기가 어떤 뭐 그냥 코사인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XT에다가 HT 곱하는 거 일반적으로 시간 다른 걸 곱할 때는 뭐 이게 넌리니어가 되겠지만 인풋을 서로 곱할 때는 넌리니어가 되겠지만은 그냥 뭐 코사인이나 어떤 상수를 곱하는 거거든. 그래서 뭐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되기 때문에 이게 BR을 코히어런트일 때는 구하기가 쉽다고. 이게 확률적인 성질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넌 코히어런트일 때는 이게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져.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이게 안 나오네. 예를 들어서 이게 다이오드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 다이오드 이런 것들. NT가 들어가서 이거 다이오드를 통과하잖아. 이게 다이오드를 통과한 게 이게 나온다고. 이쪽도 뭐 패스도 마찬가지지만 이 다이오드를 통과하면서 이게 결국 NT의 절대값의 뭐가 돼버려. 이게 그러면은 이게 결국 NI 리얼 밸류의 제곱에다가 루트 플러스 N의
이미지너리 밸류의 제곱의 t 요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가우시안이 제곱이 된 거 루트가 막 돼버려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져. 이게 레일리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그러니까 이 가우시안, 그러니까 결국은 BR을 쉽게 구하려면은 BR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BR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쉽게 구하려면은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은 BR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쉽게 구하려면은 NT가 그러니까 NT가 결국 N0가 되는데 N0가 결국 가우시안 분포이면 돼.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면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이게 뭐 다이오를 통과한다든지 제곱을 한다든지 앞에서 우리 했잖아. 이 제곱을 한다든지 막 하면은 여기서 보면 노이즈가 이게 막 제곱을 해주면은 막 이상한 걸로 된다고 이게. 그러면은 이 확률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이게. 그래서 넌코일럴 때는 BR 유도가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FSK에서는 코헤런트일 때는 뭐 쉬운데 별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은 사용 안 하니까 거의 사용 안 하거든. 코헤런트 디텍션을 거의 사용 안 한다고 FSK나 ASK나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넌코헤런트는 너무나 복잡하다고. 너무나 왜냐하면은 이게 NT의 제곱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돼버리거든. NT의 제곱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또는 N 뭐 리얼 값의 T의 제곱에다가 N 이미지너리 값의 T의 제곱에다가 스퀘어 루트를 뭐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가우시안 각각은 가우시안 분포인데 이걸 뭐 제곱을 시키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복잡지거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 이게 가우시안 더 이상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야.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라고 이게 문제가.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져. 그래서 이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여러분들이 다루기가 거의 불가능해. 뭐 그래서 뭐 그냥 내가 안 하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뭐 간단하게 여기서는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게 돼. 그래서 이게 코헤런트일 때는 뭐 지난번에 했지만 이게 오소고날 시그널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5장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야. 오소고날 시그널링이기 때문에 결국 EB 오브 N0가 들어간다는 거, 이거 Q 펑션에 EB 오브 N0가 된다는 거, 두 개 똑같아. 5장에서 ASK도 마찬가지고 오소고날 시그널링이기 때문에. 근데 non 코헤런트다. 이건 뭐 이거는 뭐 이거는 우리가 이게 뭐냐 하면 이거는 미니멈 스페이스 이거 2분의 m 지난번에 계산했던 거고 2분의 TB, 2분의 TB분의 뭐 n이 1일 때가 제일 작은 거니까 1이 지난번에 했었지. 그래서 얼만큼 떨어뜨려야 되는지 F1하고 F2를 얼만큼 떨어뜨려야 되는지 미니멈 스페이스를 얼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건데 뭐 이런 것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지. 이게 BR보다도 이 오소고날 시그널링을 하려면은 우리가 얼만큼 코헤런트일 때는 2TV분의 1이고 넌 코헤런트는 TV분의 1이 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게 FSK에서는 제일 중요해. 얼만큼 띄워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난번 봅시다 이거. 그러니까 요 스펙트럼 요게 FSK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내가 FSK에서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은 뭐 거의 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 밴드위스에 대한 거. 스펙트럼이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FSK에서 다른 건 낼 만한 게 없어 내가. 그래서 요걸 구하는 걸 좀 알고 BR은 뭐 그냥 좀 어렵다라는 정도만 알고 뭐 요거는 그래서 이게 BR 퍼포먼스는 이게 이제 이게 코헤런트 FSK 이게 뭐 잘 사용 안 한다 했지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잘 사용하지 않고 non 코헤런트 FSK 그러니까 이게 non 코헤런트보다는 non 코헤런트 요게 좀 더 안 좋고 그러니까 BR이 더 낮으면 더 좋은 거야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 X축 자체가 이게 EB 오브 N0인데 뭐 EB 오브 N0나 SNR이나 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SNR이라고 같은 SNR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같은 SNR에 대해서 이게 보면은 코헤런트 FSK는 예를 들어 요만큼의 BR이 나오는 거 요거는 요만큼의 BR이 나오죠. 이게 훨씬 더 코헤런트 FSK가 더 좋은 거지. BR이 더 낮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9dB에서 코헤런트 FSK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이게 뭐 얼마나 뭐 3 곱하기 10-3승 BR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9dB에서 non 코헤런트 FSK는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훨씬 더 좋은 거지.
이렇게 되고 그거보다도 더 좋아지려면 코헤런트 BPSK로 가는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게 non-coherent FSK에서 이거 나오는데 요거는 알 필요는 없어. 내가 뭐 이거 중요해서 한 게 아니라 이건 알 필요 없어 여러분들. 이 디라이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서 이걸 내가 뭐 지금 대학교 3학년 과정 학생들한테 이걸 얘기하기는 좀 힘이 들어.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는 정도만 알고 이게 좀 안 좋다라는 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코히어런트 FSK에 비해서 좀 더 안 좋다. 성능이 더 안 좋다. 그 정도만 알면 되지. 이걸 정확하게 뭐 디라이브 하는 거는 뭐 여러분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요것도 이거는 이제 다이오드가 들어가니까 이거 뭐 non-coherent지. non-coherent 디텍션인데 뭐 요거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알 필요는 없어. 디라이브 하는 걸 없는데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코히어런트 FSK에 비해서 FSK에 비해서 non-coherent FSK가 BER 성능이 안 좋다라는 거야. 이건 알아야 돼. 이건 알아야 돼. 그거에 비해서 non-coherent BER 성능이 안 좋다고. 코헤런트 FSK가 더 좋다라는 거죠. 물론 코헤런트 FSK가 더 많은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코헤런트 FSK는 세트 가까이 알아야 되잖아. 정확하게. 싱크로나이제이션 회로가 들어가야 된다고. 더 복잡하다고. 당연히 뭐 생각하면은 뭐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이거는 구현하기 어렵고 이거는 구현이 쉽고 이거는 어렵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어려운 거니까 뭔가 더 좋겠지라는 뭐 어렵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BR 성능이 안 좋은 거니 이 정도만 알면 되고 그다음 FSK는 뭐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거는 컨스탄트 엔벨로프가 돼 이게 컨스탄트 엔벨로프 그러니까 이게 코사인이나 그러니까 1이면은 어떻게 ST가 어떻게 되냐면은 1이면은 A의 코사인 2파이 F1T고 1을 보낼 때 0일 때는 A의 코사인의 2파이 F2T 이렇게 보내잖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앰플리튜드가 같다고 이게. 앰플리튜드가 같다고. 지난번에 ASK에서는 이렇게 안 되지. ASK에서 이게 FSK고 이고 ASK에서는 ST는 이렇게 되잖아. 하나 1을 보낼 때는 A의 코사인 2파이 뭐 FCT 0을 보낼 때는 0 아무것도 안 보내거든. 이렇게 되니까 앰플리튜드가 달라진다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안 보내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계속 컨스턴트 한 게 무슨 이득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받는 입장에서는 뭔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다고. 수신기를 만들기가 편해. 뭔가 계속 신호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가 맞는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고. 특히나 노이즈가 없는 상태면은 뭐 그나마 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최종적으로 하면은 페이딩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뭐 이렇게 막 앰플리튜드가 사실 좀 변하거든 시간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있는 게 좋아 없는 것보다. 이렇게 없는 것보다도 이렇게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온오프킹으로 이렇게 되는 것보다도 있는 게 계속 좋다고. 그래서 뭐 더 좋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 체인지가 뭐 디텍션 can be based 뭐 이게 프리퀀시가 변하는 거잖아. 이게 프리퀀시 렐러티브하게 뭐 프리퀀시가 체인지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 그래서 뭐 좋다라는 건데 뭐 도플러 시프트라고 들어봤나? 도플러 시프트 뭐 그다음에 뭐 오실레이터 드리프트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플러 시프트가 뭐냐면은 이 주파수가 달라지는 거야. 내가 속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도플러 시프트가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고 그러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보통 뭐 이게 뭐냐 앰뷸런스가 이게 똑같은 사실은 똑같이 엥 하는 소리를 나타낼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나한테
가까이 오는 방향으로 오게 되면 이게 쭉 지나가는데 나는 서 있고 앰뷸런스가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난 여기 서 있고 여기 서 있는데 앰뷸런스 이쪽으로 지나가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요 구간 내가 있는 구간 요 구간은 나한테 가까워지는 거지. 이게 어? 지금 이건 나한테 멀어지는 구간이잖아. 그래서 멀어지는데 나한테 가까이 올 때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지 사실은 앰뷸런스 자체가 소리는 똑같은데 나한테 가까워질 때 소리랑 나한테 멀어질 때 소리가 좀 달라. 그걸 뭐 느껴봤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한테 가까이 오면은 좀 소리가 좀 빨라져. 이게 엥 뭐 하고 늘어지면은 엥 이런 소리가 들려. 왜 그러냐면은 주파수가 똑같은 주파수. 원래 앰뷸런스 자체는 똑같은 소리를 내잖아. 소리 자체는 똑같은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게 나하고의 그 상대적인 속도에 따라서 이게 주파수가 좀 달라진다는 거. 그걸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고 그래. 도플러 이펙트. 그래서 이게 주파수가 달라지는데 여기서 어차피 이게 도플러 이펙트가 뭐 달라져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뭐 나한테 가까이 오면은 주파수가 좀 원래 주파수보다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 그다음 나한테서 멀리 가면은 주파수가 이렇게 낮아지면 엥 이런 소리가 들리지 우리한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 어차피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게 이제 굉장히 맞추기가 힘이 들어. 그래서 뭐 이게 뭐야? 명수하기 잠깐만.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알겠지만은 우리가 LTE나 5G는 우리가 돈을 내잖아 돈. 근데 와이파이는 돈을 안 내. 와이파이는 돈을 안 낸다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LTE나 5G는 이게 만들기가 어렵다고 이게 만들기 어려워. 이 와이파이 칩은 만들기 쉬워. 이 만들기 어렵다는 건 와이파이 그 통신용 칩을 말하는 거야. 통신 뭐 TX하고 RX를 말하는 거야. 만들기. 뭐 근본적으로 보면 둘 다 내가 지난번 얘기했지만 PSK를 바탕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들어가야 돼. 회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왜 와이파이는 쉽고 왜 이거 LTE나 5G는 어렵냐 하면은 와이파이는 대부분 어떤 경우에 쓰냐 하면은 정지된 상태에서 써. 그 집에서 쓴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쓴다든지 거의 그러니까 내 속도가 그러니까 내가 막 움직임이 많이 없다고 이게 와이파이는 주로 정지된 상태 사용한다고 정지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정지된 상태에 사용하면은 이 싱크로나이제이션을 맞추기가 쉬워 이게 정지된 상태 왜냐하면 도플러 이펙트가 없거든 도플러 이펙트가 없다고 주파수 맞추기가 굉장히 쉬워 타이밍만 정확하게 맞추면 된다고 도플러 이펙트가 없어서 이게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쉽다고 쉽다 그런데 우리가 5이 LTE나 5G는 이게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보통 뭐 정지된 상태에서 쓰지만은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보통 다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주로 움직이는 환경이 사용하게 된다고. 그럼 이때는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주파수도 달라지게 되는 거야 이게 원래 2.4기가 대역을 쓰기로 하긴 했는데 이게 움직이는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 달라진다고. 그 도플러 이펙트가 너무 많아져 이제 점점점. 특히나 KTX 이런 데서 타고 가면은 굉장히 맞추기 어려워. 300km, 400km 뭐 이렇게 나오잖아. 300km 나오니까. 그럼 이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어렵다고. 주파수를 맞추기 어렵다고. 주파수.
그래서 하여튼 이런 좀 현상이 있어. 이런 특징이 있어. 그래서 뭐 와이파이는 대부분 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 내가 버스 타고 갈 때 와이파이 내가 뭐 요즘 보니까 버스에 대부분 다 설치되고 하는데 그거는 또 뭐냐? 그러니까 버스 내에서는 와이파이지. 버스 내에서는 와이파이잖아. 근데 와이파이 버스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으려면은 이게 보통은 LTE나 버스로 이렇게 버스가 있으면은 버스 내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 공유기가 있어가지고 버스 이 공유기가 이제 이렇게 쭉 되는 거고 공유기가 여기서 데이터를 받아와야 될 거 아니야. 뭐 액세스 하려면은 공유기로 액세스를 받아 왔다 갔다 하려면 이건 주로 LTE나 5G로 주로 한다고. 예. 그리고 요 안에서는 똑같잖아. 이 안에서는 요 내부에서는 어차피 공유기는 여기만 지금 상관이 있고 버스 안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와이파이는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지. 와이파이 공유기 결국은 요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외부하고 연결돼야지 뭐 내가 뭐 공유기하고 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LTE나 5G하고 연결돼야지 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요렇게 움직인다고. 그래서 그렇고 뭐 하여튼 뭐 요런 게 있고 디스어드밴티지. 그래서 요게 좀 요런 게 좀 뭐 해도 뭐 괜찮다는 거예요. FSK가 뭐 이거 뭐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 뭐 그냥 FSK는 그다음에 요 디스어드밴티지는 뭐 이게 밴드위스 이피션시가 좀 더 안 좋다. 그다음 뭐 BR 뭐 퍼포먼스가 별로 안 좋다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그냥 뭐 대충 알면 돼. 뭐 확실히 알 필요 없고. 그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PSK 해봅시다. PSK 제일 중요한 PSK. PSK가 우리가 지금 보통 다 쓰고 있는 거고 와이파이나 아니면 LTE나 5G나 뭐 이렇게 다 쓰고 있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통신 시스템이 이게 지금 PSK를 바탕으로 한다고. PSK. 그래서 PSK는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코히런트 정보 자체가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코히런트 디텍션밖에 안 돼. 코히런트 디텍션만 가능하다고. 그다음 non 코히런트는 그럼 되냐? 디텍션은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 물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 뭐 DPSK라고 해서 디퍼런셜 PSK라고 하는 게 있긴 한데 뭐 그건 우리가 안 배울 테니까. 그래서 뭐 그냥 PSK는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면 뭐 그래도 뭐 틀린 말은 아니야. 뭐 예외적인 경우는 있겠지만 뭐 인생이 다르게 하는 방법이야. 그거는 뭐 사실 PSK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그냥 이름을 DPSK라고 디퍼런셜 PSK라고 하는 게 있긴 하지만 하여튼 요게 제일 중요해. 이게 코헤런트 디텍션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게 엔티포달 시그널이니까 Q 펑션의 루트 2 오버 N0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이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 이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제 PSK 변조가 보면은 그 정보가 어디에 들어간다고 방송파에 전 이게 정보가 PSK라는 게 페이즈 이게 위상이잖아요. 위상을 변화하겠다는 건데 이게 위상 방송파의 위상이 여러 가지 상태로 변화되는 거 1일 때 0일 때 뭐 이렇게 변화되는 건데 이게 S1일 때 여기 나오네. 여기 보면 S1일 때 이게 세타 1을 쓰고 S2일 때는 뭐 세타 0를 쓴다는데 보통은 우리가 바이너리로 하기 때문에 세타 1과 세타 0의 차이는 세타 1과 세타 0의 차이는 파이가 되는 거야. 파이. 180도 차이 난다. 180도 차이 난다. 그래서 뭐 또 세타 1 빼기 세타 2가 뭐 절대값이 파이다. 뭐 이렇게 주로 많이 표시하는데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럼 파이가 차이 나니까 이게 파이가 되니까 이게 세타 1 이렇게 그대로 가면 여기 내가 오메가 C라고 돼 있는데 오메가 C 이건 자 이게 여러분들이 2파이 FC라고 보면 돼. 2파이 FC 오메가 C라고 하지 말고 이거 다 내가 뭐 이걸 어디서 가져 이
주식을 내가 가져오다 보니까 이걸 다 못 고쳤는데 2파이 FC야. 2파이 FCT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2파이 FCT에다가 세타 1, 세타 2인데 이게 뭐 차이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하게 뭐 예를 들어서 1이 A의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1이라고 하면은 이게 파이가 들어가면서 코사인의 파이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거든. 그래서 결국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보니까 S2, S0가 아니라 S1이 돼야 되겠네. 이게 마이너스 S1T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엔티포달 되는 거지. 엔티포달. 그래서 BPSK는 요 세타를 제로로 가정하니까 보통은 이게 A 코사인 T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A 이렇게 앰플리튜드가 이제 마이너스로 되니까 앰플리튜드를 바꿔주니까 이거 ASK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ASK는 어떻게 하냐면은 0이냐 A냐 1이면 A고 0이면 아무것도 안 보내는 거야. 온오프킹을 우리가 ASK라는 거고 이게 A고 마이너스 A 거꾸로 되는 거는 뭐 앰플리튜드 달라졌지만 사실은 여기 근본적인 원인은 페이즈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페이즈 PSK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0부터 TB니까 실제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뭐 이걸 수학적으로 적으면은 ST를 1일 때 A의 코사인 2파이 FCT 1을 보낼 때 0일 때는 마이너스 A의 코사인 2파이 FCT 0을 보낼 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for 0부터 T가 TB 사이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요걸 이제 이거는 수학적으로 적으면 이렇게 돼야 돼. 사실은 A의 rectangular T분의 T-2분의 TB의 코사인 2파이 FCT 1일 때 이렇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A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이거 코사인 요렇게 딱 이렇게 잘라내는 거 요 0부터 TB 사이 요게 결국은 0부터 TB 사이에만 존재한다는 거. 라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이거 뭐 그냥 다 누구나 아는 거니까 뭐 굳이 이걸 얘기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이걸 그냥 렉탱글 이거 안 적고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보통 1번식으로 많이 써요. 1번식, 2번식보다는 1번식.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꾸 나와 이거. 그래서 이제 요게 뭐 그리고 그다음 PSK 파형은 이게 11100 이렇게 1101 이렇게 이 데이터가 만약 이렇게 있을 때 1101 이렇게 되면은 자 하나 코사인으로 들어가다가 뭐 사인 여기는 사인파네 뭐 사인파 들어가다가 이게 이제 0이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로 되는 거예요. 앰플리튜드가. 그래서 요 부분은 이 부분은 그 마이너스 요 부분 마이너스가 되는 거 0일 때 거꾸로 되는 거야. 뭐 그래서 뭐 그것만 달라지는 거지 뭐 똑같다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스위칭 방법은 뭐 지난번에 잠깐 나오는데 뭐 이건 뭐 그냥 몰라도 괜찮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뭐 이거 코사인 2파이 FCT를 요게 만들어내 가지고 FCT를 만들어내서 뭐 인버전해서 이제 스위치로 하느냐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011 이렇게 폴라 이렇게 펄스 렉탱귤러 펄스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만들어낸 걸 가지고 코사인을 곱해도 되고 뭐 어떤 걸 하나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거 뭐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로 뭐 알고 그 다음에 이거 디텍션을 하는데 이거 리시버가 이거 어떤 것만 된다고 코히어런트만 된다고 코히어런트 디텍션만 된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수신기를 다 모든 것들 다 이제 하려면은 여기에다가 어떻게 K-bay S1T S2T 여기에다가 인테그럴 0부터 TB 인테그럴 하고 그 다음에 값 요거는 모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모든 건 아니고 이 코헤런트 디텍션은 다 이렇게 다 생겨서 이렇게 생겼다. 요걸 이 여기서 요걸 그림이 이제 이렇게 바꾼 거지 이게 곱하기 K의 S1T 하고
인테그랄 하고 요 그림은 그냥 요걸 S1T 이렇게 바꾼 거야. S1T 곱하고 인테그랄 하고 더하기 해서 그냥 그거밖에 없다고 이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거라고 이게. 인테그랄까지 여기 들어가나? 인테그랄까지 들어가네. 인테그랄 들어가고 K S2T 이렇게 해서 더하기로 되는데 이 위에 건 더하기고 밑에 거는 빼기로 해서 뭐 이 두 개 똑같다고 1번이나 1번, 2번 두 개 같은 거지 이게. 이렇게 만드는 저렇게 만드는 뭐 두 개 똑같은 수학적으로는 똑같아요. 완전히 동일해요. 그 되는데 1과 2가 동일하다. 뭐 그래서 같은 거라는 얘기고 그래서 뭐 보면은 이게 결국은 여기 보면은 같은 거니까 굳이 뭐 여기에서 보면은 K의 S1-S2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S1이 여기서 그다음에 S1이 S1하고 S2하고 어떤 관계냐면 S2T가 어떤 관계다 마이너스 S1T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요거는 이걸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 2K의 S1T로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이게. 그러면은 2K로 하나 뭐 이게 어차피 K라는 게 상수를 말하는 거잖아. 어떤 상수. 이 상수를 말하는 거는 뭐 2K나 똑같은 거야 그냥 상수. 물론 두 배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껌이라 얘기하면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거지만은 이 K라는 게 나타나는 게 어떤 상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S1에 이걸 뭐 어떤 상수를 곱한 거야 상수. 곱한 거기 때문에 그냥 S1을 곱해도 괜찮다고. S2, S1 뭐 이렇게 빼고 뭐 할 거 없다고. 두 개로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두 개로 할 필요 없다고. 그 2번처럼 할 필요도 없고 이처럼 복잡하게 구현할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냥 이 들어오자마자 그냥 이 S1T를 곱해서 뭐 K는 곱해도 괜찮고 뭐 아무 때나 해도 돼. 그래서 0부터 TB에 가져와서 이렇게 해주면 뭐 된다라는 거 이게. 뭐 우리가 지난 5장에서 늘 했던 거잖아 이게. 5장에서 다룬 이거 뭐 시스템이지.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뭐 A 코사인 이렇게 되면은 요걸 이제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걸 3번이라고 뭐 1번이랑 3번이랑 똑같은 건데 그냥 뭐 이거 K를 그냥 1이라고 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오랜만에. 그래서 들어오면은 S1T를 곱한다. BR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은 RT가 들어오는데 RT라는 게 어떻게 들어온다고? RT가 어떻게? 1이면 S1T 더하기 NT가 되겠고 1이면 저쪽에서 1을 보냈으면 0을 보냈으면 마이너스 S1T에다가 NT가 더해진 거. 이렇게 된다고 이게 마이너스 S1T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만약에 뭐 S1T 이거 봅시다. 그래서 여기 이게 R0를 보면은 R0를 보면은 R0는 1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S1T가 쭉 들어오는 거니까 S1T 더하기 NT가 들어오는 거니까 R0라는 건 어떻게 된다고? 인테그랄 0부터 TB에 어떻게 S1T 더하기 NT에다가 곱하기 S1T에다가 DT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이거 해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0부터 TB에 S1T의 제곱 DT에다가 플러스 0부터 TB에 S1T에다가 NT D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5장에서 했을 때 이걸 뭐 S0로 했었고 이걸 뭐 이걸 N0로 이렇게 했잖아. N0. 이게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 1일 때 0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S1T가 들어오니까 0부터 TB에 마이너스 S1T 더하기 NT에다가 기다리고 있는 게 S1T가 곱해지는 거니까 S1T DT가 곱해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0부터 TB에 S1T 마이너스 S1T의 제곱의 DT고 플러스 0부터 TB에
S1t에 NT에 DT 뭐 위에 거 똑같잖아 이거. 여기는 위에 거 똑같은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N0가 되는 거. 이게 마이너스 S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걸 보면은 다시 정리해 보면은 R0라는 게 이게 S0 더하기 N0 되고 어떻게 1을 보냈을 때 0을 보냈을 때 마이너스 S0 더하기 N0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 뭐 이거 두 개 뭐 노이즈가 똑같은 거니까 이게 어떨 때 들어올 때 S0라는 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S0. S0라는 게 결국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EB하고 똑같은 거네. S1, S0라는 게 이게 0부터 TB 사이에 S1T를 제곱했을 때 DT 했을 때 이게 우리가 말했던 EB잖아 이게. 비대너지잖아. 그러면은 이걸 다시 적으면은 이게 EB 더하기 N0고 1을 보냈을 때는 0을 보냈을 때는 마이너스 2b 더하기 n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가우시안 분포로 따르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R0가 되는데 하나 1을 보냈을 때 어떻게 2b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 0을 보냈을 때는 마이너스 2b를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언제 이게 크로스하는 거야? 언제 크로스? 이 두 개가 크로스하는 지점이 뭐야? 0일 때 크로스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에타 값이 여기서 이제 에타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0이 된다고 이게 에타가 그러니까 0이 돼야 된다고 0이 돼서 0보다 크면 1이고 0보다 작으면 0으로 판단하는 거. 첫 번째로 이제 이 에타 값을 에타 값 결정하는 거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 BR을 구해야 되잖아. BR 구하려면 이제 N0에 이걸 이제 BR을 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BR 구하는 거. 이번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는 완전히 똑같아. 코사인만 들어가는 것만 달라질 뿐이야. 이 BR 구하기인데 BR은 결국은 probability 제로에서 제로가 선택되고 probability 제로가 1로 갈 확률. 그 다음에 probability 1이 선택될 확률. 그 다음에 probability 1이 0으로 갈 확률. 요 두 가지밖에 없잖아. 요거는 앞에 거는 둘 다 우리가 2분의 1로 다 한 거고 그럼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이거는 probability 제로를 보내서 제로를 보내는데 1로 판단했다고. 1로 어떨 때 1로 판단한다고 이게? 어떨 때 R0가 뭐 어떨 때 1로 판단한다고? 0보다 클 때잖아요.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이게 R0가 0보다 클 때. 근데 0을 보냈다고. 0을 보냈을 때 이게 되니까 요 부분이 지금 이게 보면은 0을 보냈을 때 R0가 어떻게 되는 거야? 0을 보냈을 때 이렇게 된다고. 0을 보냈을 때. 요렇게. 요렇게. 된다. 요때 N0가 이걸 이제 가우시안 분포로 따라주면은 어떻게 된다? 노이즈 가우시안 분포인데 마이너스 2b고 어떻게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는 1을 보냈을 때는 가우시안 분포인데 2b가 민 값이고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R0가 이때 그러니까 R0가 어떤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냐 마이너스 2b의 시그마 스퀘어 요걸 따르는 거고 더하기 이게 또 똑같이 2분의 1에다 곱하기 프로버티에 이게 똑같이 합시다. R0가 이게 0인 거. 이게 0으로 디시전 내린 거라고. 0으로 디시전 내리면 0보다 작은 거. 근데 R0가 1을 보냈거든. 1을 보냈는데 0으로 디시전 내리니까 R0가 원래는 2B 시그마 스퀘어인데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뭐 요 부분부터 이제 일단 구해보면 요걸 뭐 1번이라고 합시다. 1번. 요 부분 뒤에 부분이 이제 2번이라고 하고 뭐 사실 똑같은 건데 뭐 이 잘 모르겠으면은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5장에서 이거 드라이브 하는 거는 거의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99%야.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1번 이게 probability R0가 0보다 크고 R0가 가우시안 분포 마이너스 2b의 시그마 스퀘어. 뭐 시그마 스퀘어는 아직 안 구했지만 하여튼 시그마 스퀘어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R0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게 F R0가 DR0 이렇게 될 텐데 이게 R0인데 R0가 0보다 크다. 0부터 뭐하는데 이게 확률이네 이게. 그런데 FR0가 이게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그러면 0부터 뭐한데인데 어떻게 된다고? 루트 2파이의 시그마 스퀘어 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0의 민 값이 2b니까 플러스 2b의 제곱에
이 시그마 스퀘어에 d r 제로 이렇게 된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요 안에 요 값을 요렇게 돼 있는 요 값을 이렇게 돼 있는 값을 이걸 뭐 다른 변수 z라는 걸로 변수를 치환해자 r0 더하기 2b분의 시그마 요걸 변수를 치환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dz를 바꿔보면은 어떻게 시그마분의 1에 dr0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dr0 여기서 이제 dr0는 시그마 dz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R0가 지금 0부터 이게 무한대까지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면은 0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이면은 R0가 0부터 무한대가 되니까, 그리고 Z는 어떻게 바뀌는 거야? Z에 이거는 어떻게 바뀌냐? R0 0 넣으면 어떻게 돼? 시그마분의 2B가 되는 거. 무한대는 무한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해보면은 여기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고? 요 위에 거 그대로 보면 인테그랄이 이게 시그마분의 2b가 되고, 이때 무한대 2파이분의 이 시그마랑 이 시그마 스퀘어랑 이거 없어지고,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z 제곱분의 2 dz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거 어떻게 돼? 이거 q 펑션에 해주면은 결국은 q 펑션에 이게 2b 이 시그마분의 2b 이렇게 되지. 그래서 1번 이거 구할 수 있고, 2번도 똑같이 해서 하면은 2번도 똑같이 하면은 probability R0가 0보다 작은 거, 그 다음에 R0가 가우시안 분포인데 2b의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똑같이 이게 나올 수 있어. q 펑션에 루트 2b 오버 시그마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제 우리는 시그마만 구하면 되는 거지. 시그마만 구하면 된다고. 시그마가 어떻게 구해? 시그마는 expectation n0의 제곱을 요걸 구해야 된다. expectation n0 제곱 요걸 구해야 돼. 요게 시그마 스퀘어지. 시그마 스퀘어. 그럼 요게 n0라는 게 아까 어떻게 되냐면 expectation 이걸 먼저 적어야 되겠다. 그러면 n0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0부터 tb에 s1t에다가 nt dt 이렇게 돼 있었거든. 이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걸 하는데 S1을 S1 그대로 놔둬도 괜찮고, 아니면 뭐 이걸 A 코사인으로 바꿔도 되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 그대로 해봅시다. 그대로 하면은 우리 5장에서 했던 거랑 완전 똑같아. 그러면은 N0의 expectation N0의 제곱을 해보면은 expectation 인테그랄 두 개 0부터 tb의 S1 t의 nt S1 타우의 n 타우 dt d 타우 이렇게 될 테니까, 이게 결국 인테그랄 두 개 db에다가 expectation 요거는 뭐 많이 나오고 s1t s1 타우에다가 expectation n t n 타우 dt d 타우 이렇게 될 테니까, 요게 뭐가 된다고? 2분의 n0의 델타의 t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걸 해주면은 결국은 2분의 n0의 뭐가 된다고? 이게 결국 해주면은 2b가 돼요. 2b 이렇게 하면은 이게 0부터 tb의 s1의 제곱의 t의 dt가 돼서 이게 2분의 n0의 2b가 된다고. 이렇게 바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1을 원래 걸로 다시 돌려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S1T가 여기서 A의 코사인 2파이 FCT 이기 때문에 2파이 FCT 이걸 넣어서 계산해 봅시다. 한번 뭐 이거 뭐 이대로 해도 되는데 한번 계산해 보면은, 그럼 expectation n0의 제곱은 expectation 이게 똑같은데 0부터 tb A의 코사인 2파이 FC의 T 그 다음에 NT 뭐 이거 하여튼 이거 뭐 저 적어봅시다. 위에 그죠? A의 코사인의 2파이 FC 타우의 N 타우 DT D 타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다 묶어주면 A 제곱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인테그럴 두 개, 0부터 db 코사인의 2파이 fc t, 그 다음에 코사인의 2파이 fc 타우, 그 다음에 nt n 타우, 이게 expectation으로 들어가야 돼요. nt n 타우 dt d 타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까 했듯이 똑같이 이게 2분의 n0의 델타의 t 마이너스 타우이기 때문에 이 하나가 인테그럴 하나가 없어지면서 a 제곱의 0부터 tb에 이게 코사인 제곱의 2파이 fct dt 이렇게 된다. 그게 이제 2분의 n0 앞에 빠져나가지. 2분의 n0 2분의 n0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fc. 요거는 코사인 fc, 코사인 제곱이니까 이게 코사인 제곱이니까 여기서 이제 뭐 이게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4파이 fct 이렇게 되는데, 인테그럴 해주면 요 어차피 이게 날아가고 2분의 1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 tb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2분의 n0에다가 a 제곱에다가 2분의 tb가 된다고. 2분의 tb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S1 이게 2B라고 했는데, S1의 제곱 2B라고 한 게 이게 결국 이게 2B가 결국 2분의 A 제곱 TB가 된다고. 이게 요게 2B가 되는 거예요. 이게 2B 똑같아. 이게 2분의 N0의 2B가 된다. 2B가 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시그마 스퀘어는 우리가 구했으니까 여기 넣어주면 되지. 그러면은 여기 시그마 스퀘어 넣어주면 이게 대입을 해주면은 Q 펑션의 BR이 결국 2분의 1에다가 Q 펑션의 시그마 2B였고 플러스 2분의 1의 Q 펑션의 시그마 2B였는데, 뭐 해주면은 똑같이 Q 펑션의 이거 시그마이고, 그 다음에 Q 펑션의 시그마가 지금 2B 제곱분의 루트 안에 들어가고, 이게 시그마가 2분의 N0의 2B 되니까 2B 없어지고, Q 펑션의 N0의 2B 오버 루트 요 똑같이 이렇게 똑같아. 이거 거의 똑같아. 이 5장에서 BR 거의 같으니까 요 한번 드라이브 한번 해봐야 돼 본인이.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고, 내가 혹시 이걸 S1T라고 해놓으면 좀 쉬운 것 같으니까 이걸 뭐 코사인에 대해서 이걸 계산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코사인에 대해서도 뭐 사실 똑같은데 코사인을 하더라도 요게 2B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야 돼. 2B로 2B 오버 N0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그 얘기야 이거. 뭐 그래서 이거 해보면은 복조하는 거 요 하고 뒤에 이제 뭐 이게 보면은 BR 해가지고 BR 퍼포먼스 다 나와. 이게 이거 다 나온 거, 이거 다 한 거야 이거. 근데 여기 안 한 건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거는 이거 사실 어려워. 이게 39페이지하고 39페이지 여기 나오는 거 39페이지하고 지금 40페이지 나오는 거 이게 뭐냐 이게 이제 동기화 회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는 거야. 동기화 회로 39페이지랑 40페이지가 우리 이 강의 자료에 이게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 회로의 일부를 이제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동기화 회로 싱크로나이제이션.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했잖아 내가.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이게 뭐 다른 부분은 사실 뭐 쉬워. 이거 타이밍 정확히 맞추고 그다음에 프리퀀시도 맞춰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달라지는데, 하여튼 요 부분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근데 이걸 이제 대충만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이게 캐리어 리커버리, 지난번에 뭐 동기화 할 때는 무슨 타이밍만 맞추면 된다고 그랬는데, 타이밍 이게 동기화에 이 두 가지를 맞춰야 된다고.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 뭘 두 개를 맞춰야 되냐면은 처음에 타이밍도 맞춰야 돼. 타이밍이 결국은 페이즈가 되는 거지. 페이즈.
페이지 차이를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도 맞춰야 된다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실 해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은 타이밍이라는 건 뭐 이게 타이밍의 근본적으로 첫 번째 이유는 타이밍이 다른 이유. 그러니까 싱크로나이제이션 이게 타이밍 between 사실은 어떻게 between 이제 tx랑 rx 사이에 이 타이밍이 다르거든. 왜 다르냐면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두 가지 요인 1번, 2번이 있는데 똑같은 펄스파를 보내는데 이거 왜 두 개 다르냐 하면은 tx랑 그러니까 송신단이랑 그다음에 클락이 동기화가 안 맞기 때문이야.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tx는 딱 정확한 요 시점에서 딱 시작한다 합시다. 그래서 이게 펄스파 요런 펄스파가 보내진다. 요거는 tx에서는 딱 맞는 거지. 근데 이게 클락을 내가 뭐 1 마이크로세컨드 1 마이크로세컨드짜리 뭐 클락을 쓴다. 1 메가헤르츠짜리 클락을 쓴다 하더라도 이게 클락이 이렇게 송신기에서 이렇게 돼 있다가 뭐 이게 클락이 이렇게 된다 하면은 이게 0 1 0 1 0 1 0 이 클락이 아니 지금 이 데이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클락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송신기 같으면은 수신기에서 이 두 개가 1메가짜리를 쓴다 하더라도 두 개 다 1메가짜리 쓴다 하더라도 시작 지점이 다를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이 시작 지점이 다르다고 이게 이 시작 지점이 달라. 클락에 두 클락의 시작 지점이 그 똑같은 클락을 뭐 어떤 뭐 데이터를 보낸다 하더라도 내가 그 저쪽에서 어떤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내 클락하고 딱 그게 정확하게 일치가 안 난다고. 그래서 이게 동기화가 안 맞는 거고 타이밍은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전파가 그러니까 전송되는 데 따르는 시간이 걸린다고.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타이밍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이게 어려운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때문이야. 송신단과 추신단의 클락의 차이가 동기화가 정확히 안 맞고 그 다음에 전파가 전송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또 맞는다 정확하게 맞다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해. 요런 부분이 있어. 그 다음에 프리퀀시는 왜 안 맞느냐? 프리퀀시 왜 안 맞느냐? 두 번째로 프리퀀시 프리퀀시 뭐 차이 디퍼런스 tx랑 rx는 이렇게 했는데 프리퀀시를 맞추는 건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사실은 이 프리퀀시 그러니까 이게 코사인 예를 들어서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이런 걸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와이파이를 쓰겠다. 와이파이용 이제 뭐 이 클락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2.4기가 돼요. 뭐 5기가 돼요. 이렇게 맞게 이제 클락을 사오는 거거든. 클락을 이제 쓰는데 이 클락을 사용하는데 실제로 이 클락을 내가 뭐 예를 들어 용산에 가서 이거 5메가짜리 5기가 이 클락을 사오더라도 어떻게 된다고 실제로는 5기가에 정확하게 맞지가 않아. 에러가 생긴다고 에러가 발생해. 그럼 이걸 뭐 그걸 ppm이라고 그러는데 얼만큼 차이 나느냐? pulse per minute라고 해서 뭐 10ppm이면은 미니트당 미니트당 한 10개 펄스가 차이 난다는 거야. 이건 굉장히 정확한 건데 사실 그 차이가 난다고. 이런 차이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용산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용산에 가서 5기가짜리 클럭을 사온다 하더라도 사와서 이게 TX단에 곱하기 여기다 하나 설치하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거 RX단에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2T 이거 1번에 뭐 코사인 이거 코사인 2파이 F1T 이렇게 두 개를 똑같은 거 내가 사왔어. 똑같은 사왔어.
사왔는데도 불구하고 F1하고 F2가 조금 틀리다고. 이게 달라. 예. 실질적으로 이게 다르다고. 이게 이 정확한 5기가는 없다고. 12 구성이 정확하게 어떻게 맞춰 이걸. 그걸 맞추려면은 저기 위성에 쓰고 있는 그 클락이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여러분들 뭐 GPS라는 거 들어봤지? GPS 위성. 이거는 GPS 위성. 여러분들 지금 이 내비게이션 하고 이거 다 하는 게 이게 GPS 위성에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그 들어오는 그 전파의 시간 차이를 계산해서 이게 그 내가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거든. 이게 그 GPS 위성에 있는 이 클락끼리는 동기화가 정확하게 맞춰야 돼. 이게 굉장히 정확하게 된다고. 위성의 이 클락은 매우 정확하게 돼. 그냥 용산에 가서 그냥 만 원짜리 사서 안 된다고. 이거 몇십억짜리 써야 된다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클락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원자 시계라는 걸 써서 이게 뭐 시계를 써서 정확하게 동기화를 시켜야 된다고. 하게 동기화를 시켜야 된다. 정확하게 동기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이 클락을 정확하게 딱딱 그 위성들끼리 딱딱 정확하게 그 클락이 시작되는 지점이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 이렇게 틀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 근데 이런 걸 쓰려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다니는데 이걸 다 쓰겠다. 그럼 10억짜리 그 클락을 다 써야 돼. 그걸 어떻게 써? 핸드폰에 10억, 하나가 10억이면 다 만들고 나면 한 20억이 팔겠네. 이재용이는 사고 나는 못 사겠네. 이러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맞추기가 이게 클락이 동기화가 정확하게 되면은 타이밍도 맞고 프리퀀시도 맞는데 이게 정확하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 다음에 이게 클락이 안 맞기 때문에 프리퀀시가 디퍼런스 하는 거고, 여기 첫 번째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도플러 시프트. 이거 맞다 하더라도 도플러 시프트, 도플러 이펙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게 달라진다고. 또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맞춰야 돼. 이게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어렵다고. 이게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에 내가 얘기했지만은 수신기를 만드는 게 송신기보다 수신기를 잘 만들기. 그냥 만드는 거는 할 수 있어. 아무나 대충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여러분도 그런 걸 느껴봤겠지만 내가 대충 공부하니까 점수 대충 나오더라라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잘하는 게 어려워. 잘하는 게. 그 1% 올리기 위해서 죽을 만큼 해야 된다고. 내가 대충 예를 들어 수학에서 내가 점수 그냥 나 그냥 7점 받겠다 이 수업에서 그럼 대충 공부해도 괜찮아. 근데 내가 여기서 내가 1등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라고. 공부하는 양 자체가 달라. 그래서 잘 만들기 굉장히 어렵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요런 것들 이 클락 타이밍 싱크로나이제이션인데 이게 싱크로나이제이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맞춘다라는 거야.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게 TX랑 RX랑 정확하게 맞춘다는 건데 뭘 맞추느냐? 타이밍을 맞추고 프리퀀시를 맞추는 거야. 근데 그 근본적인 타이밍이랑 프리퀀시의 그 근본적인 차이를 보면은 결국은 이 클락이 그 시작되는 그 지점 그 옵셋이라고 하는데 클락이 내가 똑같은 클락을 1메가짜리 클락을 사왔다 하더라도 그게 시작되는 지점이 다르거든. 그것 때문에 결국 발생하는 건데 원인은 근본 원인은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타이밍도 그렇고 프리퀀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 두 가지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여기 나오는 이상한 이런 것들 해봤자 사실 거의 못 써. 이런 거 이렇게 쉬운 거 같으면 누구나 다 하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이걸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삼성에서도 최근까지도 제대로 잘 못 만들고 다 수입하고 다 여전히 그렇잖아. 여전히 자기네들 거 고급 모델은 자기네들 거 잘 안 쓴다고. 에러 날 수 있으니까 테스트용으로 쓰는 거야. 자기네들 만들어 놓고 저가용으로만 자기네들 만든 칩 넣고 그렇게 하고
웬만하면 또 뭐 스냅드래곤 뭐 이런 거 다 쓰잖아. 그 퀄컴에서 만든 칩이거든. 다 쓰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거 뭐 이거 잘 보면 잘 한번 봅시다. 이거 뭐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대충 맛만 봅시다. 뭐 이거 내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신호가 들어와. 이거는 어떤 신호 이게 이제 안테나 이거 신호가 이제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노이즈는 지금 없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야. 신호가 들어오는데 그 코사인을 곱해야 된다 했잖아. 근데 코사인을 곱하는 걸 내가 엉뚱하게 전혀 뭐 없는 거에서 만들어낼 수는 없어. 내 거에서 만들어내면 두 개가 차이 나는 게 영, 그뭐 불보듯 뻔하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은 받는 신호에서 이 받는 신호를 어떻게 처리를 해서 이 받는 신호를 처리하는 거야. 받는 신호를 처리하는데 처리하는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만들어내서는 에러가 생길 수밖에 없고 받는 신호를 뭐 제곱을 해주고 이거 제곱해주고 그 다음 뭐 이거 뭐 밴드 패스 필터 EFC를 통과시켜주고 제곱했으니까 주파수가 두 배가 될 거거든. 그 EFC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이 이거 왜 또 그러면은 제곱하면 왜 주파수가 두 배가 되느냐? 이 코사인 제곱에 돼 있으니까 코사인 제곱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 플러스 이렇게 되거든. 코사인 제곱 x는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제곱을 해주면은 주파수가 0인 것도 생기고 두 배인 것도 생겨. 근데 우리가 0인 거에서는 아직까지 필요가 없거든. EFC 두 배짜리가 생기는 거야. 이게 두 배짜리가. 그래서 이게 두 배가 된다고. 그래서 두 배의 FC만 통과시켜 주는 거야.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제곱하면 두 배가 돼. 두 배짜리가 나와. 그 다음에 해서 이제 뭐 2분의 1로 분할해서 뭐 이거 뭐 해서 곱해주는 건데 뭐 이거는 사실 거의 안 되고 그냥 뭐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얘기고 실제로는 뭐 이렇게 간단한 것 같으면 다 하지 누구나 다 하지 개나소나 그렇게 어려울 염려도 없어.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코스타스 루프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온 시그널에서 뭐 하여튼 뭐 VOC에서 곱하는데 뭐 실제로 이거 많이 쓰는데 사용하긴 한데 뭐 이걸 이론적으로 뭐 설명하기는 좀 힘이 들고 뭐 이런 것도 그냥 뭐 그런 게 있는 것보다 뭐 하여튼 뭔가를 곱해서 뭔가 처리해 주는 거예요. 받은 신호를 로부터 이걸 이제 이 캐리어 코사인 곱하는 걸 이제 뽑아내는 거야 이게 코사인 2파이 FCT를 뽑아낸다고. 이거 뭐 하여튼 하는 방법인데 이거 뭐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는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뭐 이건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뭐 요 부분은 우리가 내가 지난번에 다 했어. 아까 다 했었고 여기에서 이 코사인 여기서 이제 하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게 아까 여기가 EB였는데 EB 이게 우리가 5장에서 할 때는 5장에서 할 때는 EB가 5장에서 할 때는 이게 뭐였냐면 EB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A제곱 TB였어요. A제곱 TV. A제곱 TV. 5장에서는 EB가 A제곱 TV였어요. EB가. A제곱 TV였는데 6장에서는 갑자기 2분의 1이 붙었다고. 2분의 1. 똑같은데 2분의 1이 붙었어. 왜 그럴까? 왜 2분의 1이 붙었을까? 2분의 1왜 붙었어? 코사인 곱하기 때문에요. 코사인을 곱하기 때문에요. 코사인을 곱하면은 에너지가 반으로 떨어지거든. 그 5장에서는 코사인을 안 곱했기 때문에 A제곱 TV였고 5장에서는 여기서는 코사인을 안 곱했기 때문에 코사인을 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고 여기서는 2분의 1이 되는 이유는 코사인을 곱했기 때문이에요.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되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은 살아남거든. 2분의 1이 되는 거야 이게. 2분의 1이 나온다. 그럼 코사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게. 아니 우리 5장에서 할 때 그때 코사인 5장에서는 코사인 곱하지 않아서 EB가 A제곱 TB였고 여기 6장에서는 코사인을 곱해야지 멀리 가기 때문에 이게 A제곱 TV에다가 2분의 1로 나눠준 거니까 BR을 해서 보면은 그냥 5장에 있는 게 더 좋은 거네 사실. 근데 에너지가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지금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게
어떤 시그널을 S1, S1, ST를 뭐 이게 결국 1이면은 S1T를 보내는 거고 5속은 엔티포달이 마이너스 S1T를 보내는 거잖아 이게. 형님이 이렇게 보낸다고. 그래서 렉탱귤러 이게 이 5장에서는 여기서 5장에서는 S1T가 그냥 어떻게 되냐면 A였다고 A 뭐 렉탱귤러 뭐 이게 아니네 A에 뭐 A였고 A에 뭐 이게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A의 렉탱귤러 뭐 이게 A라고 합시다 A 그래서 A고 S1T가 ST가 마이너스 A고 1이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또 렉탱귤 하면 또뭐 헷갈리니까 T가 TB였고 이 6장에서는 예, 엔티포달이지만 ST가 어떻게 되냐면 A의 코사인 2파이 FCT가 되는 거고 1을 보낼 때 0을 볼 때 마이너스 A의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돼. 이건 구간은 똑같아요. T가 TB일 때. 그러니까 이 5장에서는 코사인 안 곱할 때이고 6장에서는 코사인이 곱해진 거야 이게. 코사인이 곱해진 거야. 그 코사인이 곱해지면 왜 코사인을 곱한 거야 이거? 왜 곱한 거야 왜? 왜? 멀리 보내려고 그래. 멀리 보내려고. 코사인을 곱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반으로 줄어들어 이게 EB가 이게 그러다 보니까 5장에서는 EB가 이게 A 제곱 TB였고 여기서는 EB가 2분의 A 제곱 TB가 된다고 이게 코사인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멀리 보내려고 코사인을 곱하다 보니까 내가 에너지를 비트 에너지를 반밖에 안 쓰게 된다고. 그럼 반밖에 안 쓰면 더 좋은 거냐? 뭐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지만은 그 BR이 이게 3dB 낮아져. BR이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된다고. 그러면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하고 이 코사인을 멀리 보내니까 이렇게 낮아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변경을 해서 ST를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ST를 이렇게 한다고. ST를 어떻게 하냐면 루트 2A의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보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2A의 코사인 FD 0일 때 이게 0부터 TB 이렇게 되면은 EB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EB가 루트 2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이게 2배가 돼서 이게 2분의 A 제곱 TB가 돼서 2가 곱해서 A 제곱 TB 이렇게 된다. A 제곱 TB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써.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 5장하고 비교했을 때 요거랑 비교했을 때 똑같고 5장이랑 똑같고 EB가 같고 그 다음에 멀리도 보낼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이렇게 많이 쓴다고 우리 표시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쉽게 하려고 지금까지 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다 적었는데 6장에서 이렇게 적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5장하고 비교하려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 똑같은 에너지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멀리도 보내고 이거는 이렇게 적으면은 1번 멀리 보낼 수 있고 코사인 곱했기 때문에 있고 EB도 A 제곱 TB가 되어서 5장에서 했던 거랑 똑같거든. EB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비교가 이제 페어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송신 파워는 똑같이 해줘야 된다 했거든. 그냥 렉탱귤로 A 마이너스 B 하는 거랑 비교하려면 루트 2A의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곱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떨 때는 예를 들어 어떤 시그널링이 요렇게 한다. 요렇게 1일 때 요렇게 보내고 0일 때는 마이너스 1 보내고 요렇게 하는 거랑 이게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려면 이게 앰플리튜드가 이제 1이라고 가정해야 돼. 이게 1이면 1일 때 이렇게 보내고 0일 때 이렇게 보내는 거. 보내는데 이거 1이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하면은 앰플리튜드가 t일 때 이렇게 되면은 이거하고 비교를 하려면은 1일 때 코사인을 보내려면 이렇게 보내야 된다. 이렇게 루트 2가 돼야 된다고. 루트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1일 때 이게 루트 2를 해줘야지. 그럼 0일 때 좀 띄워서 적으면은 뭐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두 개를 비교하려면 이런 시그널링하고 이런 시그널링하고 이런 시그널링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하려면은 파워가 똑같아야 된다 했잖아. 파워를 같이 줘야 된다고. 응? 송신 파워를 으로 코사인을 곱할 때는 루트 2를 해줘야 돼. 루트 2배를 해줘야 돼. 루트 2배. 코사인을 곱할 때는 사인이나 코사인을 곱할 때는 그래야지 두 개가 페어하다고. 무슨 말인지 또 막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게 무슨 지금 뭐 한번 생각해보고 뭐 잘 모르겠으면 다음 시간에 한번 물어봐.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이게 뭐 이 EB를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야. 두 개를 비교를 하려면은 적어도 어떤 A라는 시스템하고 B라는 시스템하고 비교를 하려면은 A가 더 좋다, B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적어도 이 파워랑 밴드위스랑 똑같이 해주고 그다음 비교해줘야 돼. 뭐 그걸 안 해주면서 막 비교하면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만약에 아까 우리가 1번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아니 이럴 때는 A고 뭐 2B가 A제곱 TB고 6장에서는 A의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A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2B가 이렇게 되니까 5장에서 배웠던 게 그럼 뭐 3DB 더 좋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똑같은 거야 그냥 5장에서 6장이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5장이나 했던 거랑 6장에서 하는 거랑 코사인을 곱해주는 건데 코사인을 곱해주다 보니까 송신 파워가 반밖에 안 써. 반밖에 안 쓰게 된다고. 그러면은 뭐 배터리를 아낄 수 있는 뭐 좋은 점은 있지만은 BR 성능이 안 좋거든.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비교를 해준다고. 5장하고 6장하고 똑같이 비교를 하려면은 루트 2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루트 2배. 루트 2배를 해줘야지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거야. 두 개 똑같아요 완전히. 예. 멀리 보낼 수도 있고 2B가 돼서 5장하고 똑같은 효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그렇고. 그래서 뭐 요 나오는 거 요건 다 됐고 여기서 이제 BPSK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이 되는 거. 요게 제일 낮고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코히어런트로 ASK랑 FSK 뭐 얘기했지만 이게 잘 안 쓴다고. 잘 안 써. 중간에 있고 그냥 비교하려면 중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non-coherent ASK나 FSK 이게 제일 성능이 안 좋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을 안 쓰고 극단적인 거 좋든지 어렵지만 좋든지 아니면 쉽게 그냥 쉽게 안 좋은 거 이렇게 두 개로 가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세상도 거의 양극화 되는데 여기도 중간은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뭐 좋든지 좋게 하려면은 이제 굉장히 노력해서 뭔가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난 뭐 모르겠다 그냥 뭐 대충 살란다 그렇게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야. 뭐 노력하면서 중간에 살겠다 이런 거는 이제 이 통신 시스템에서도 거의 없어. 없다. 그렇고 뭐 컴패리전 요거는 뭐 다음 시간에 잠깐 얘기합시다. 뭐 이거 뭐 거의 다 했어 이제 거의 다 하고 다음 시간에는 뭐 다른 뭐 좀 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뭐 잠깐 내가 뭐 얘기할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하여튼 그걸 좀 얘기해보고 숙제는 미안해 내가 끊을 수가 없어. 숙제는 오늘 뭐 이게 정리하는 거랑 오늘 내용 정리하는 거 해보고 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해야 돼. 뭐 다음 시간에 뭐 좀 여러 가지 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 주 월요일쯤은 아마 뭐 이거 뭐냐 뭐 질문 같은 거 좀 받고 뭐 그 다음에 시험 봐야 되는데 뭐 하여튼 뭐 혹시 질문 있나 뭐 시험 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 이게 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그래 뭐 지금 화면 보이지? 이거는 뭐 할 필요는 없고